자, 이런 와중에 모든 일은 베이징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미중 간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상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이 종전의 조건들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만한 그러니까 종전을 위한 뭘 내놓기 위해서는 대만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만을 논의할 것. 이란과 야. 대만을 논의한다라고? 야. 이게 같아? 이란과 대만을 논의한다라고 뜬금없이. 애초에 의제를 정해놓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미쳐버릴 노릇인 거예요. 결국은 이란 문제 해결하고 정리하는 조건을, 그럼 우리는 그냥 넘겨주는 거네? 침공 당하든 말든지 안 한다고 하려고 하는 거네? 지금 요렇게 예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양아치인 거죠. 관련한 예상 기사들 보고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4일과 15일 이틀 내내 무려 6번에 걸쳐서 시 주석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그 핵심 의제는 이란과 대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얘기는,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요런 얘기 할 거다. 대만 무기 판매. 네. 그런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란과의 협상에 이제 중국 보고 니들이 힘을 좀 써줘. 대이란 영향력 좀 발휘해줘. 라는 걸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넘겨줄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넘겨준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일단 그 미국 측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만 해줘도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로이터 통신이 며칠 전에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실질적으로 실무진 과정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냐면 중국 측이 미국한테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표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승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시 주석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듯 어떤 대두라든지 또 미국산 원유, 미국산 가스 이런 것도 수입해 주겠다. 보잉 우리 몇 대 사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경제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하게 꾸렸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베트남 방문할 때 우리가 그 방송에서 그 표현 썼잖아요. 베트남이 항복문서를 써서, 경제적 항복문서를 써서 모든 거를 우리한테 떠맡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아니, 국가 간의 항복문서가 뭐야?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복문서 맞아요. 이제 일본이나 중국말 안 들을 테니까 한국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만회하지 않으면 또는 만회할 방안을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그냥 바로 탄핵입니다. 뒤집히는 순간. 근데 현재는 질 가능성이 90%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항복 문서를 이번에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엄청 많이 가네. 테슬라, 애플, 보잉 CEO 다 가네. 무슨 IT, 금융, 항공우주 CEO들이 다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갖고 중국에서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보잉,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블랙록, 시티그룹, 와, 이거 메타,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미국에 중국 기업들과 중국 자본을 1조 달러를 쏴달라고 이번에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와, 그 얘기가, 아니, 원래 사우디가,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미국에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미국에 2천억 달러 싸준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협상을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트럼프가 난 무함마드랑 겁내 친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측에 엄청난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이 뭐냐면 야, 이게 중국은 단순한 투자의 수준이 아닌데 중국 그렇지. 돈이 들어오면 우린 미국이 얘네들한테 꼼짝없이 먹히는 거예요, 그 자본을.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자본이 들어가갖고 그 나라의 경제권을 또는 그 관한 소유권을 안 뺏긴 예가 없습니다. 근데 1조 달러를 지금 급하니까 중국 돈을 야. 미국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뭐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대형 CEO들 가는데 참석이 확정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 레리 핑크, 블랙록, 우리도 저 센터 짓는데 돈 투자하고 블랙록, 골드만삭스 CEO인 데이빗 솔로몬이 참석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 셋이 제일 메인인 거예요. 얘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 돈 1조 달러를 받아서 1,000조 원이에요. 작년에 중국이 올린 무역 흑자 전체 금액이랑 똑같은 돈입니다. 1조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85조 8천억 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들이 미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뭐 무역전쟁이고 나발이고 없이 니네가 다 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 내줘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앞으로 참석할 예정이 보잉, GE, 항공우주, GE 중에서 항공우주 분야, 그 다음에 칼길이라고 식량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일루미나, 비자, 마이크론까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중국이랑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퀄컴, 시스코, 코히어런트, 블랙스톤, 시티그룹, 마스터카드, 메타, 애플까지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나마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IT, AI, 금융 관련된 모든 업체의 CEO들이 지금 중국이랑 억지로 손을 잡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애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투자를 한 다음에, 우리가 돈 줬던 것처럼, 자, 그러면 수익 올라오면 90% 니들이 먹고 10%만 내가 먹자. 이런 투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자리를 잡고 미국 안에서 거의 자치적인 기업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는 그동안 중국이 항상 미국에서 뒤지고 못 따라가던 분야들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의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기술적인 헤게모니나 큰 기업들을 그대로 중국 자본에다 노출시키는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나? 지금 미국 안은 돈이 없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적자를 내고 있고 투자 자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AI 센터 짓는 것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도 안 되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중국 자금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만한 회사를 미겨 살릴 만한 시장이라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뿐인데 이 기회에 트럼프 손잡고 가갖고 거기에서 사인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5대5 기업들이 다 돼버리는 거야. 세계 최첨단 IT 금융 기업들이 중국 자본이랑 5대5로 짜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미국이 중국 자본에 먹히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라도 해야 미국이 국가 부도가 안 나고 자기가 이만큼 성과를 얻어왔다라는 걸로 해갖고 선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선거 전에. 선거 전에 여기에다가 지금 있는 호르무즈 사태의 해결까지 한 방에 원스톱으로 다 날려버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도 확정을 짓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미국의 이제 중국의 약점이었죠. 반도체 기술이나
선진 금융 기법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는데 여기에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너무 흑자가 많이 나와갖고 지금 그 돈을 처리를 못하고 있던 참에 이거 미국에다 쏟아 부어가지고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첨단 기술이라든지 첨단 앞으로 IT 산업에 있어서 공조화를 이뤄버리자. 이러면 뭐 한국의 뭐 반도체나 한국의 첨단 기술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미국이랑 같이 하는데 요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만물의 아이콘님이 그러면 여태 중국 제재는 왜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제재는 왜 했냐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지네 나라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고스란히 다 중국 자본에다가 갖다 내놔버릴 거면. 근데 뭐 만나기 전에 중국 관련 추가 제재를 더 했어요? 이게 뭐 제재라고 해봐야 무슨 뭐 이란에 미사일 부품 팔았다고 의심되는 기업에 그래서 통장 압류하는 정도지.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그 기업들한테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 계속해 그랬잖아요. 미국 제재 따라하지 마. 그리고 쌩 더 희한한 건요. 이제 13일 날 가갖고 이와 같은 회담을 할 거잖아요. 근데 13일 날은 도착해서 행사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회담들은 14, 15일 날 이후부터 진행이 될 텐데 교차회담이 한미 중국 간의 교차회담이 13일 날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 안에는 미중 회담인데 한국에서 한다. 그렇죠. 근데 실무적인 회담을 하는데 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할까라는 면에서 또다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 직전인 13일 우리나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서 경제무역 협상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왜 한국에 와갖고 한국 관료하고 같이 굳이 이거를 서의서 하자고 하겠느냐는 거지. 뭔가 앞으로 있을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산업적인 뭐 경제적인 교류 상황에 있어서 한국도 그 안에 역할 내지는 기여하는 바가 껴있다는 거야. 지네 둘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의 협조와 참여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아니 북한 축구팀도 오는데 그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오면. 그럼 통일이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한반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러시아랑 좀 통해도 돼? 어째? 직접적으로 거래 좀 해도 돼? 송유관 깔아도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요런 정도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의 파트너로서, 업저버로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술력이나 외교적 위상이 또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들과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의 어떤 공정 기술 자체가 결국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받고 있는 예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치는 거야. 왜요? 왜 우리 와갖고 밥만 먹고 그냥 가요? 지난번에 프랑스도 그러더니 이제 미국도 그러네? 지금 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베센트 일본 한번 들렀다 가는데. 들렸다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갖고 아무 짓도 안 해, 일본에서는. 밥만 먹고 와, 그냥. 근데 베센트가 밥만 먹고 가겠어? 돈 좀 받아가겠지? 중국에서는 한국을 바로 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둘이 만날 건데 하루 전에 한국에서 만나는 회담 안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등거리의 어떤 그 국익들, 실익들을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외교부가 딸딸딸딸 긁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